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 실무 물건별 고객 유치 방법, 저번에 첫 번째 시간에 상가 전포했는데요. 2부는 이제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파트 단지는 일단 뭐 중개업을 하신 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는 보통 부동산 중개 실무는 보통 이제 초보분들을 생각을 하고 그분들 입장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서로 모르는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걸로 제가 만족하는 사람이라 제가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존 이제 우리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면 두 가지 방법입니다.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그전에도 뭐 이런 뭐 분양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명단입니다. 뭐 오피스텔도 똑같아요. 아파트 단지 신규 아파트를 가나 신규 오피스텔 가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요? 명단이 없으면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전에 일부에서 상가도 설명드렸지만 손님들은 제가 어떻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물건이 없으면 공동중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딴 데 받아가지고. 그럼 항상 의리예요. 물건 안 주면 계약할 수가 없잖아요. 명단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신규 아파트 들어가신 분들 이거 생각하고 들어가시겠죠? 근데 그 외에도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 아파트 들어가신 분들은 중요한 게 이제 업소 자리가 중요합니다. 뭐 신규 아파트도 똑같지만 그 업소 자리에 당연히 권리금이 들어가 있겠죠. 그게 이제 계약이 얼마나 돼 있고 고객 유치가 얼마나 돼 있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중개회원들 있죠. 우리 말 회원제 있잖아요. 중개업소, 이제 우리 말대로 뭐 목동이나 뭐 딴 데 강남 가면은 그 회원들끼리 잘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신규 아파트는 이런 게 없습니다. 서로 해먹기 바빠요. 정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 아파트는 본인이 인수할 때 회원제가 잘 돼 있는지, 돼 있는 데는 나중에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받고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근데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은 있습니다. 장점은 초보분들한테 나중에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권리금 받고 나와요. 근데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물건을 따로 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말대로 뭐 뒤통수는 아니지만은 기존에 있는 물건을 이제 어떻게 능력 있게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다른 그 중개업소들이 되게 싫어요. 왜냐, 자기 걸 뺏어 먹으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잘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려면 조금, 좀 경험치가 떨어진 사람이라면 요건 제가 좀 추천합니다. 리스크가 좀 적습니다, 이거는요. 그럼, 신규 아파트는 어떨까요? 보통, 명단. 신규 아파트 가면 명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명단 없으면 들어갈 의미가 없어요. 오피스텔이나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기존 아파트처럼 그 신규 아파트도 부동산 자리가 중요해요. 그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그걸 누구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명단만 있으면 그냥 어떻게든 자리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은 모든 부동산은 우리가 상가 어떤 뭐 음식 장사를 봐도 자리를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부동산도 똑같아요. 자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내방 손님이 오거든요. 광고만 보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 부동산을 얘기하지만 끝없이 얘기해도 그 입이 말하자면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게 직원입니다. 직원을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 일단 입주장을 해보신 분들을 설명해요. 입주장을 해보신 분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규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체계가 없어서 그 오너가 체계를 잘 잡아줘야 돼요. 잘못하면 오합지졸이 되고 싸우게 일쑤입니다. 돈 벌러 왔지 희생하러 온 게 아닙니다. 맞잖아요. 신규 아파트의 경우는 이거를 잘 옆에서 그 컨트롤을 해줘야 되고 옆에 서포트를 잘 해줘야지 이게 잘 굴러가지 잘못하면은 이거 죽도 밥도 안 되게 됩니다. 중심을 잘 잡아줘야 돼요.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잘 중요한 거는 직원 관리인 거예요. 오래 가려면은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게. 사업도 똑같습니다. 앞만 볼 거면 왜 직원 써요? 혼자 하시지. 그렇잖아요. 직원이 돈 벌어줄 거면은 본인이 엄청 능력이 되던가. 직원이 돈 벌어주려면 본인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본인이 능력이 없어서 직원한테 돈 벌어달라? 에이, 그거는, 누워가 사과 떨어지는 거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전에 상가도 얘기했지만, 광고가 제일 중요합니다. 광고를 또 어떤 걸로 해야 될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 아파트는 이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린 건데요. 아까 말한 중개업소 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상가하고 똑같아요. 당연히 중개업소 자리가 안 중요하면 뭐하러 들어갑니까? 그리고 권리금이 들어가려면 아까 말씀드린 고객관리나 제가 여기 이거 뺐네요. 죄송합니다. 고객관리 및 계약 현황이 되게 중요합니다. 권리금 주려면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고객관리가 어떻게 됐고 그동안 계약을 어떤 게 했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안 주고 그냥 계약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반 이상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잘하신 분들은요, 보여줍니다. 어차피 잘 몰라요. 연락처만 빼면 될 거 아닙니까? 사기인지 아닌지 나중에 알게 되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존 아파트 들어가시면. 이거는 상가도 뭐든 똑같지만은, 권리금 주실 때는 고객 관리 및 계약 현황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저도 이거 잘 몰랐어요. 초보 때. 이건 100%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건 아주 그냥, 별표 그냥 만개 이상입니다. 그리고 중개업소가 아까 말씀드린 회원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초보라고 하면은 회원제가 있는 게 좋고요. 초보가 아닌데 자리가 좋고 이거 잘 돼 있다고 하면은 회원제가 없는 데가 좋습니다. 물건을 무한정 내가 더 가져올 수 있어요. 회원제는 물건을 뺏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꼭 그런 데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너무 그 자리가 좋아서 물건이 많다면은 그거 관리만 해도 되지만은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말 잘하시는 분은 잘 알 거예요. 이거 말 안 해도 알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본인 경력치가 어떠냐가 따라서 또 틀립니다. 신규 아파트도 똑같고 기존 아파트도 그래요. 내가 인수를 하게 되면은 직원을 그대로 인수할 수도 있지만 새로 세팅을 해야 됩니다. 본인 경력치가 어떻게 됐다에 따라 직원을 잘 유화시킬 수가 있어요. 자기가 불안하면 그냥 혼자 있는 조용한 월세 싼 데 가서 하시면 돼요. 직원 안 쓰시고. 광고비 많이 나, 힘들어. 그럼 뭐 하랍니까? 좋은 자리 말고 그냥 구석진 데 가서 하시라니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력치에 따라서 기존 아파트라는 게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재개발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신규 아파트, 나홀 아파트, 위에 아파트가 있는데 옆에 상가 있고, 오피스텔 있고, 원룸 있고 되게 많습니다. 본인 경력치에 따라 어떻게 들어가에 따라 파이가 틀려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업을 할 때 일하는 애한테 제가 뭐라고 하냐면요. 경력이 있는 사람 만나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만나야지 할 게 더 많아져요. 파이가 커지려면 경력치가 있고 야망이 있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가시는 게 좋아요. 경력이 없는 사람이 들어갈 때 서로 경력이 없으면 서로 마이너스예요. 되게 중요한 거죠. 사무실을 운영하려면은 그게 안 되면 그 사업의 좀 이런 그런 마인드가 좀 크고 좀 대포가 크신 분들이 하면 경력치는 시간이 지나면 이런 거 사그라지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보입니다, 그냥. 상가도 똑같이 직원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기존도 똑같고 광고도 똑같습니다. 이건 아까도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광고겠죠. 상가보다 좀 덜합니다. 근데 아파트만 하신다면 이렇게 하고 상가까지 하면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네이버 광고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일단은 광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네이버입니다. 부동산은 아파트는 그 다음에 직방이에요. 직방도 아파트 하니까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 가지 사이트도 많아요. 이 두 가지는 기본 페이스로 끌고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 유료로 하는 광고들은 이제 본인들이
찾으셔야 되고요. 요 세 가지는 제가 뭐 1부, 2부, 3부, 4부, 5부 나누고 모든 제가 부동산 중개 실무하면서 말씀드린 거는 돈 안 들이는 거는 무조건 열심히 노력을 하셔라. 이것도 안 할 거면 중개하지 마세요. 이것도 안 해도 잘할 수 있겠지만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중개 뭐 돈이 든다. 그러면 돈 안 드는 것도 해보시란 말이에요. 저도 제가 하고 있지만 저도 처음부터 잘한 줄 아십니까? 저도 시간과 많은 걸 투자를 했어요. 예전에 블로그 하려고요. 블로그에 할 때 한참 처음에 혼자 독학할 때는요. 하루에 밥 먹는 시간, 일하는 시간, 전 그때 TV도 아예 좋아하는 사람 TV도 안 보고 했거든요. 오로지 블로그만 했습니다. 반년에 1년 하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반도사가 됐어요. 진짜로. 그래서 블로그 만들면 그때 내 45일은 최적화가 됐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만들 때 4개, 5개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오래 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만들어요. 최근에는 안 하다 다시 시작하고 있지만은 뭐 최적화는 없지만은 어떻게 만든지를 압니다. 왜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동안 그전에 워낙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한 2년 쉬었는데도요. 좀 하다 보면 금방 어떻게 만드는 방법을 압니다. 조급한 생각은 없어요. 블로그 카페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가. 시간과 투자를 모두 하게 되면 노력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뭐 유튜브 하는 이유 중도 하나가 나중에 광고도 하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거 상대방한테 전달하면서 받는 기쁨, 그리고 나중에 내한테 돈을 안 들이고 광고할 수 있는 그런 두 번째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돈을 안 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네이버, 유치방 이런 거 완전히 가불관계에 우리가 영원한 의리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또 트위터도 하고요. 트위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돈을 안 들이는 방법을 생각하시고 파이도 많이 늘리시기 생각하고 돈을 안 쓸 수는 없어요. 네이버 집방을 해야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도. 하면서 블로그, 카페, 유튜브를 하면서 파이를 많이 키우시다 보면 아파트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파트, 상가, 사무실, 원룸, 오피스를 다 합니다. 토지도 하고요. 공장도 하고요. 파이를 넓히려면은 광고하는데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할 뿐더러 다른 것도 만들 줄 아는 자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개업하는 우리 초보분들 지금 시간이 쪽박한 게 아니에요. 부동산 지금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넓게 보시고 조급한 생각 버리시고 지금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듭니다. 근데 이거를 이겨내시고 견디다 보시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뭔가를 하나 더 하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자기한테 큰 재산이 되니까 블로그, 카페, 유튜브 할 수 있으면 꼭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겠고요. 혹시 제 들었던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제 메일 남겨놓을 테니까요. 거기 남겨놓으시면 제가 최대한 남겨드리고 만약 이거는 다 들으시면 좋겠다는 거 있으면은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